리그 MVP 2회 수상자와 슈퍼볼 MVP 2회 수상자의 대결, 생각만 해도 끌어오르지 않나요? 2006년 당시 페이튼 매닝 대 톰 브레이디 라이벌 구도가 딱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 경기는 슈퍼볼 티켓을 두고 벌이는 단두대 매치였죠. 2006 시즌 AFC 챔피언십, 이때까지만 해도 페이튼 매닝은 브레디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승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닝은 이 라이벌 구도에서 2004 시즌까지 6연패 후 2005에서 6 시즌에 겨우 정규 시즌 2승을 따내 통산 브레디 상대 2승 6패 전적을 달리고 있었죠. 과연 매닝이 브레디를 상대로 첫 플레이오프 승리를 홈구장에서 따낼 수 있을지, 아니면 브레디가 이번에도 무난하게 6년 커리어 중 4번째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을지, 결과를 모르고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 엄청난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뉴잉글랜드 공격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브레디의 패스 87번 리시버 리시의 콜드웰에게 향합니다. 퍼스트 다운, 다음 플레이는 러닝백 케빈 펄크의 런 플레이, 거의 퍼스트 다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합니다. 포잇을 시도해야 퍼스트다운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올드스쿨 풋볼 100km 넘게 나가는 코리 딜런이 퍼스트다운 갱신을 성공시킵니다. 13야드 라인까지 35야드를 달리는 딜런, 그리고 나오는 러싱 플레이는 시즌 직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지명권으로 뽑았던 로렌스 마로니가 달립니다. 3야드 라인에서 이제는 퍼스트다운 뿐만 아니라 엔드존까지 노리는 뉴잉글랜드, 그리고 런 플레이, 핸드오프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신인 마로니가 놓칩니다. 공이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콜츠 선수들이 리커버리를 하는 줄 알았지만 더 튕기고 대굴대굴 굴러서 로건 맨킨스 레프트 가드 공격 라인맨이 터치다운 득점을 합니다. 이 무슨 아주 꿀잼 경기 예약이죠. 뉴잉글랜드 7대0. 인디애나폴리스도 득점을 노립니다. 뉴잉글랜드가 시즌 평균 득점으로 5위였고 인디는 3위였으니 뒤처질 수 없죠. 페이튼 매닝이 이끄는 공격팀, 패스는 스타 리시버 마빈 해리슨 쪽으로 갑니다. 네, 지금 애리조나에 있는 마빈 해리슨 주니어 선수의 아빠 맞습니다. 이번에도 플레이 액션 후 오른쪽 마빈 해리슨을 찾는데 수비에 성공하는 코너백 아산테 세뮤얼, 네, 여기도 아들이 현재 NFL에서 똑같은 포지션을 뛰고 있죠. 차저스에 드래프트되고 이제 피츠버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되는 인디의 공격권, 이번엔 레지 웨인, 해리슨 반대쪽 스타 리시버에게. 레지 웨인의 아들은 NFL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진하는 인디, 48야드 라인 오른쪽으로 패스, 댈러스 클라크가 받습니다. 장갑 따위 쓰지 않는 상남자 타이트엔드, 페이튼이 이끄는 콜츠는 막강한 공격력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패스, 이번에는 길게, 하지만 뉴잉글랜드의 코너백 앨리스 홉스가 아크로바틱하게 팔을 뻗어 패스를 막아냅니다. 결국 7분여를 소진시킨 이 드라이브는 아쉽게도 필드골로 끝납니다. 키커는 뉴잉글랜드에서 갓 넘어온 레전드 클러치 키커 애덤 비네티엘이 어떻게 딱 인디로 넘어오자마자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서 전 소속팀을 만나냐. 진짜 레전드 서사죠. 킥은 조금 아슬아슬했지만 잘 들어갑니다. 7대3. 계속해서 마로니를 활용하는 뉴잉글랜드의 공격 코디네이터, 이때 당시 29이었던 조시 맥데니얼스, 서드다운 스크린 패스를 받은 폴크, 잠깐 공간이 있어 보였는데 콜츠 수비수들이 빠르게 거리를 좁히며 플레이를 막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고포잇을 해버리는 벨리칙, 브레디가 침착하게 트로이 브라운에게 패스를 던지고 7야드 라인까지 전진, 퍼스트 다운. 그렇게 뉴잉글랜드는 레드존에 들어가 너무 쉽게 득점합니다. 코리 딜런의 간결한 스텝으로 수비를 따돌리고 리드를 벌리는 패츠, 2쿼터 초반 14대3이 됩니다. 브레디와 벨리칙에게 두 자릿수 리드를 주게 되면 경기 운영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각성하고 또 따라가야지. 매닝의 패스를 아산테 세뮤얼이 가로채며 엔드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NFL 역사상 플레이오프 픽6가 가장 많은 선수 4개나 있는 바로 아산테 세뮤얼이죠. 이거 데자뷰네요. 인디가 또 공격합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21대3인 상태에서요. 2쿼터가 반도 안 지났는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AFC 챔피언십 경기, 매닝의 스크램블 1야드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플레이는 야, 진짜 안 풀리네요. 서드다운에 22야드를 가야 되는데 심지어 플레이 클락 컨트롤도 못하고 딜레이 페널티를 먹습니다. 한 번에 24야드를 가야 하는 매닝과 콜츠, 마빈 해리슨 쪽으로 패스, 잡을 수 있었는데 놓칩니다.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금방 서드다운, 8야드를 가야 하는 뉴잉글랜드, 브레디가 줄 곳을 찾다 강속구를 84번 타이드엔드 벤 왓슨의 가슴에 꽂아 넣습니다. 28야드 라인에서 다시 서드다운, 이번 패스는 왼쪽으로, 타겟은 똑같습니다. 벤 왓슨의 퍼스트다운 플레이가 아니라 공격자 패스 방해로 뒤로 갑니다. 일리걸 모션 페널티도 나오고 결국 이 드라이브는 색으로 끝납니다. 와, 이분은 헬멧을 머리에 그려버렸네요. 3스코어 차이이기 때문에 빠르게 쫓아가야 하는 인디, 전반 2분 20초 시점입니다. 매닝의 패스,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가고 있던 레지 웨인 쪽으로 갑니다. 퍼스트 다운, 인디 진영 30야드 라인, 마빈 해리슨에게 단거리 패스를 줍니다. 노련하게 퍼스트 다운을 만드는 베테랑 해리슨, 전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콜츠는 빠르게 공격을 진행합니다. 마음이 급한지 깊게 멀리 패스를 던져보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차근차근 공격하는 매닝, 이번 패스는 러닝백 도미닉
도미닉 로즈에게 강한 태클을 당하면서도 공을 놓치지 않았고 인디 공격은 뭔가 리듬이 잡혀갑니다. 30여 초 남은 전반, 매닝은 확실히 뉴잉글랜드보단 좋은 타겟들이 많습니다. 댈러스 클라크에게 던지는 이번 패스 10야드 라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점수 차이가 꽤 나다 보니 경기 첫 터치다운이 절실한 인디, 서드앤골 상황, 레지 웨인 1대1을 노려보는 페이튼 매닝, 공은 멀었지만 페널티 깃발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서로 발이 엉켜 넘어진 걸로 다시 판정이 바뀌면서 페널티는 무효가 되고 비네티어리가 킥을 스냅을 놓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넣었습니다. 하프타임 스코어는 21대6, 벨리칙 상대로 이 리드 뒤집는 게 진짜 가능한 건가? 3쿼터 선공은 콜츠, 매닝의 간결한 플레이 액션, 그리고 깊은 드롭백, 오른쪽 사이드라인 쪽으로 공을 던졌고 마빈 해리슨이 아주 넓은 공간을 창출해내며 뉴잉글랜드 진영으로 진입합니다. 33야드 라인, 서드다운, 페이튼 매닝이 타겟을 물색합니다. 필드 중앙 쪽 레지 웨인, 수비수가 뒤에 붙어 있었는데도 안정적으로 패스를 받습니다. 어느새 레드존, 다시 패스, 강속구, 에런 무어헤드, 문제없이 전진하는 인디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페이튼 매닝의 쿼터백 다이브, 이건 원래 톰 브레이디 전매 특허인데 매닝이 선보이며 추격합니다. 21대13, 어느새 원스코어 경기가 됩니다. 킥오프, 마로니가 받고 전진을 시도하는 찰나에 데럴 리드에게 강하게 태클 당합니다. 이러면은 분위기가 더 인디 쪽으로 기울어 버리죠. 그리고 바로 뉴잉글랜드의 서드다운 상황, 브레이디가 색을 가까스로 피하고 패스를 던져보지만 풀백 히스 에반스, 그 은퇴하고도 100kg 벤치를 45번 들었던 그 괴물입니다. 가 뒤로 가며 공격권은 금방 인디에게 넘어갑니다. 점점 살아나는 홈관중, 그리고 더 살아나는 매닝의 패스 감각, 맨손 워리어 댈러스 클라크에게 정확한 패스를 던집니다. 위치는 중앙선, 도미닉 로즈의 런플레이, 맹추격은 계속됩니다. 레드존 안쪽에서 샷건 포지션, 매닝은 스냅을 받고 오로지 왼쪽 레지 웨인 매치업만 주시합니다. 그리고 던지는 패스는 수비수 등을 맞지만 여기서 패스방의 심판 판정이 나와버립니다. 제 생각에 페널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치명적인 뉴잉글랜드 페널티, 바로 1야드 라인까지 인디는 갈 수 있었고 선수들이 다 포메이션 중앙에 모여있는 걸 보아하니 런플레이를 할 것 같았지만 플레이 페이크였고 매닝은 오른쪽에 열려있던 전 뉴잉글랜드 선수 클레코와 터치다운을 만듭니다. 클레코는 뉴잉글랜드와 이미 슈퍼볼 우승을 2차례 경험했던 풀백 겸 수비 태클이었죠. 8점 차였기 때문에 2포인트 컨버전까지 성공시켜야 동점. 마빈 해리슨과 레지 웨인이 같은 오른쪽에 있었고 정확히 만든 2대2 매치업, 플레이가 시작되고 수비수들의 위치가 꽤 나쁘지 않았지만 매닝은 해리슨만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기가 막힌 패스를 던집니다. 그렇게 4쿼터도 되지 않았는데 3스코어 격차에서 순식간에 동점을 만드는 콜츠, 새로운 경기가 되어버립니다. 분위기가 완전 홈팀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페셜 팀스의 스페셜한 플레이죠. 앨리스 홉스의 리턴, 인디 진영 21야드 라인까지 단숨에 들어가 버립니다. 시원찮은 웨폰진으로도 여기까지 온 브레디가 포기할 리 없죠. 리시버 개프니 쪽으로 패스를 꽂아 넣습니다. 터치다운이 코앞입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교통정리를 해주는 브레디, 그리고 던지는 패스는 완전 열려있던 콜드웰에게 터치다. 이런 아주 실망스러운 드롭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이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줄 알았는데 다음 플레이에서 브레디가 던진 공을 자바르 게프니가 엔드존 끝에서 잡으며, 하지만 발이 안 들어왔죠. 근데 이걸 심판들이 얘기 조금 나누더니 터치다운으로 판정해버립니다. 이때 당시에는 폴스 아웃 룰로 리시버가 공을 소유하고 공중에 있는 상황에 수비수가 밖으로 밀어버리면 캐치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룰이 있나 싶은데 그래서 오랜 기간 있다가 2008년에 없어졌습니다. 이때는 2006 시즌이었으니까 터치다운은 인정됩니다. 다시 따라가야 하는 인디애나폴리스, 자신감을 전혀 잃지 않은 모습입니다. 3쿼터 막바지, 매닝의 플레이 페이크, 그리고 드롭다운 패스, 로즈 앞에 공간이 정말 많았고 쉽게 퍼스트다운 갱신을 합니다. 이제 경기는 4쿼터, 슈퍼볼 진출 티켓을 쟁취하기 위해 마지막 15분을 이겨야 하는 두 팀. 매닝의 패스는 왼쪽 사이드라인으로 댈러스 클라크의 정교한 캐치가 나왔고 바로 엔드존 근처까지 들어가 런플레이로 득점에 가까워지는데 공이 나왔어요. 공을 놓쳤어요. 근데 뉴잉글랜드가 전반에 했던 것처럼 인디도 공격 라인맨이 떨어진 공을 엔드존에서 리커버하며 터치다운 득점에 성공합니다. 주인공은 매닝의 센터 파트너 자리를 오래 지켰던 제프 세터데이. 경기는 다시 원점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은 브레디와 패치, 콜드웰이 이번엔 공을 잘 잡습니다. 퍼스트다운, 18야드 라인, 다음 플레이. 위에 콜드웰이 완전 열려 있습니다. 주변에 수비수가 한 명도 없어요. 브레디가 바로 눈치채진 못했지만 스냅이 되고 공을 오른쪽으로 잽싸게 던지긴 합니다. 그렇게 잡기만 하면 되는데 콜드웰이 또 놓칩니다.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 오히려 다 놓치는 콜드웰. AFC 챔피언십에서 수비가 선물을 줬는데 이걸 못하네요. 하지만 이 서드다운 플레이만 성공시키면 터치다운과 가까워집니다. 브레디가 봅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콜드웰 쪽으로 던졌지만 패스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필드골에 만족해야 하는 뉴잉글랜드. 처음으로 터치다운이
득점권이 아닌 필드골 득점을 하며 스코어 31대 28을 만듭니다. 7분 35초 남은 경기, 인디는 역전할 수 있습니다. 페이튼 매닝이 양쪽에서 들어오는 압박에도 당황하지 않고 감각적인 로빙 점프 패스를 던지는데 이걸 댈러스 클라크가 잡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필드가 완전 열려 있어요. 25야드 라인까지 바로 들어가는 콜츠, 역전이 코앞입니다. 하지만 바로 찾아오는 서드다운이라는 관문, 2야드밖에 전진하지 못하며 아쉽게도 여기서 런플레이는 효과적이지 않았고 경기는 비네티어리의 킥으로 다시 동점이 됩니다. 31대 31. 이 경기에서 스페셜팀스 플레이는 확실히 뉴잉글랜드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리턴으로 빅플레이를 여러 차례 만들었고 이번에도 앨리스 홉스가 공을 받아 거의 중앙선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래디의 다음 패스는 수비의 최후방과 라인베커 사이를 절묘하게 노리는 터치패스, 타이트엔드 그레햄이 잡아 드라이브 시작과 동시에 30야드 라인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음 서드다운 플레이는 풀백 드로우 런 플레이, 어림도 없었고 다시 비네티어리 후계자인 고스카우스키가 나옵니다. 비거리 43야드, 킥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또 이렇게 뉴잉글랜드에게 지는 건가요? 페이튼 매닝.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다음 드라이브는 또 되는 게 없습니다. 던지는 패스마다 힘없이 땅에 떨어지며 불안하게 실이 경기 3분여를 남기고 공을 다시 뉴잉글랜드에게 추구합니다. 이제 공만 잘 지키면 되는 뉴잉글랜드. 그런데 드라이브 첫 플레이를 하기도 전에 허들에 12명이 들어가며 페널티로 5야드를 뒤로 갔고 서드다운 플레이는 거의 인터셉션이 될 뻔합니다. 21번 샌더스가 브래디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을 가로챌 뻔했죠. 그렇게 2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디의 사실상 마지막 역전 기회, 누구보다 슈퍼볼 진출이 간절했던 페이튼 매닝의 패스, 웨인에게 정확히 갑니다. 다음에도 매닝은 밀리는 공격 라인을 앞에 두고 침착하게 필드를 스캔하며 타이트엔드 브라이언 플래처에게 아름다운 스파이럴 패스를 던집니다. 이제 필드골 레인지에 가까워진 인디, 동점까진 무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닝이 원하는 건 역전. 퀵패스, 레지 웨인이 받고 필드를 가로질러 달리다 수비수와의 접촉으로 공을 놓치는데 이걸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다시 끌어들입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비네티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디는 3점을 사실상 확보한 상황. 레드존에서 런플레이로 점점 엔드존과 가까워지며 일석이조로 시간까지 충분히 흘려보냅니다. 동점 혹은 역전을 한다 해도 브래디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되죠. 3야드 라인에서 다시 런플레이로 두들깁니다. 그리고 결국 엔드존으로 들어가는 인디, 조셉 아다이의 터치다운 런. 아니 매닝을 데리고도 여기서 런을 하는데 피트 캐롤은 도대체. 아무튼 경기 1분을 남기고 콜츠가 경기 첫 리드를 잡습니다. 34대 38. 자, 이제 이 드라이브를 막기만 하면 이깁니다. 시간이 없는 뉴잉글랜드. 브래디의 세컨 다운 패스는 왓슨에게 드라이브를, 아니 시즌 목숨을 연장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에반스에게 가는 패스, 아주 페이튼 매닝을 애가 타게 만듭니다. 진짜 브래디 한번 이기기 이렇게 힘든 거죠. 그만큼 간절해 죽겠는 매닝, 수비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더 미치겠는 페이튼 매닝. 그리고 브래디가 패스를 던지는데 인터셉션. 콜츠의 슈퍼볼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말린 잭슨의 클러치 인터셉션. 이때 당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 역사상 가장 큰 역전승이었다고 하네요. 18점 차를 극복해낸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이때 매닝은 처음으로 브래디를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다음에 매닝이 플레이오프에서 단 한 번도 브래디에게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디에서 브래디를 상대로 1승, 덴버에서 2승, 홈에서 플레이오프 전적 3승 무패, 뉴잉글랜드에서는 2번 졌습니다. 물론 정규 시즌 상대 전적은 3승 9패고 플레이오프 포함해도 6승 11패이긴 하지만 플레이오프 상대 전적 덕분에 매닝이 두 번째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까지만 해도 매닝이 브래디보다 더 대단한 선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정규 시즌 MVP도 더 많았고요. 이제는 당연히 브래디가 반지 7개를 껴버리며 더 이상 논쟁점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매닝 또한 얼마나 대단했던 선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NFL 하이라이트가 재미있으시다면, 그래서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